내겐 천사 같은 그녀.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걸작선. 헌팅 라이퍼 마지막 회입니다. 당신에게도 가정이 분명히 있겠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가 없는 부부를 가정이라 부를 수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따지고 보면 가정이란 어떤 전제를 갖는 계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본질적으로 그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의 목표와 같습니다. 많은 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내 다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알 것 같다고 나는 말했다. 결핍은 더욱 고도의 결핍을 낳고 과잉은 더욱 고도의 과잉을 낳는다는 것이 그 시스템에 대한 나의 명제입니다. 더블씨는 자기 가극의 작곡이 지지부진하여 진척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만들어내는 물을 쫓아서 시간을 보낸다 라고요. 말하자면 저의 일은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끝으로 입을 다물고 다시 그의 불면증적인 침묵 속으로 빠졌다. 시간은 넉넉했다. 그의 의식은 훨씬 먼 지역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위스키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괜찮다면 조금 마시지 않겠습니까? 컵은 없지만 나는 말했다. 아니요. 그는 말하고 나서 10번 미소를 띄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상관하지 말고 혼자 드십시오. 상대방이 술을 마시는 것은 싫어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병에서 입속으로 위스키를 흘려 넣었다. 위속이 따뜻해지고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음미했다. 그는 나의 그런 모습을 옆 테이블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당신은 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갑자기 그가 물었다. 칼? 나는 깜짝 놀라 반문했다. 예, 칼 말입니다. 물건을 자르는 칼. 사냥용 칼 말입니까? 사냥용 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보다 크지 않는 캠핑용 칼이나 서비스제 군용 칼이라면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칼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없다고 말하자 그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돌리면서 내 옆으로 다가와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와 마주했다. 실은 당신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칼을 손에 넣은 것은 2달 전입니다. 저는 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 대강이라도 좋으니까 듣고 싶습니다. 만일 괜찮으시다면 말입니다. 물론 괜찮다고 나는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10cm 정도 되는 나무 조각을 꺼내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활처럼 매우 아름다운 곡선을 한 엷은 차색 나무 조각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자 탁 하고 단단하고 무게 있는 소리가 났다. 접을 수 있는 소형 사냥용 칼이었다. 소형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폭과 두께가 있는 멋진 칼이었다. 적어도 곰 가죽을 벗길 정도는 되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은 말했다. 저는 이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기를 찌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칼이 갖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TV나 소설에서 칼을 보거나 읽은 것밖에 없지만 그것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칼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이것을 샀습니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사왔더군요. 어머니에게는 물론 비밀이고 칼을 사다 준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내가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니는 것을 모릅니다. 저만의 비밀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칼을 집어들고 미세한 무게를 재듯이 잠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다가 테이블 너머로 나에게 건네주었다. 칼은 묵직했다. 나무조각으로 보인 것은 노쇠를 도려내어 구멍을 뚫은 표면에 괸목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고 본체의 대부분은 노쇠와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보기보다 훨씬 무거웠다. 칼을 뽑아 보십시오. 그는 말했다. 나는 손잡이 상부에 뚫린 우묵한 부분을 밀고 무거운 칼날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겼다. 쨍 하는 마른 소리를 내면서 칼날이 단단히 고정되었다. 칼날의 길이는 8cm에서 9cm 정도였다. 칼날이 고정된 칼을 손에 쥐고 보니 묵직한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새삼스럽게 놀랐다. 단순하게 무거운 것만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손바닥에 달라붙는 듯한 묘한 무게였다. 손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쥐는 것은 물론 손의 움직임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손잡이의 곡선도 이상적이었고 손에 찰싹 달라붙었다. 꽉 쥐어도 부자연스러운 감촉이 전혀 없고 손가락을 펴도 칼은 그대로 손아귀에 쥐어져 있었다. 칼의 겉모양도 멋졌다. 두꺼운 강철이 날렵하게 깎여 있었고 배 부분에서 흐느끼는 듯이 매끄러운 선을 그리고 있었으며 등 부분은 찌르기를 할 수 있도록 몹시 거친 톱니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달빛 아래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점검하고 시험삼아 몇 번 가볍게 휘둘러 보았다.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고급품이었다. 아마 자르는 맛도 상당할 것이다. 좋은 칼이군요. 나는 말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손에 잘 잡히고 날도 튼튼하고 균형도 잘 잡혀 있고 아주 훌륭한데요. 규칙적으로 기름을 칠해 두면 평생 쓰겠는데요. 사냥용 칼로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나는 칼날이 내는 시원하고 야무진 소리와 함께 칼집에 넣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칼을 꺼내 제주를 부리듯 손 안에서 빙그르 한 바퀴 돌렸다. 마치 고개라도 하는 것 같았는데 손잡이가 무거워서 그것도 가능했다. 그리고 총을 조준하는 것처럼 한쪽 눈을 감고 달을 향해서 곧장 칼을 뻗었다. 달빛이 그의 칼과 휠체어를 부드러운 고기를 발라낸 흰 뼈처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뭔가 잘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는 말했다. 특별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들고 야자나무 줄기에 몇 번 꽂아 나무 껍질을 비스듬하게 베어냈다. 그리고 수영장 옆에 있는 발포 스티로포를 깨끗하게 두 동강 냈다. 자르는 맛이 통쾌했다. 나는 눈에 띄는 대로 이것저것 자르면서 문득 낮에 부페 위에서 만난 살찐 백인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의 하얗게 부푼 육체가 조각난 구름처럼 공중에 떠오르는 듯이 느껴졌다. 부표와 바다와 헬기가 원근감을 잃은 하나의 혼돈으로 내 주위를 감쌌다. 나는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주의하면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칼을 공중에 휘둘렀다. 밤 공기는 기름처럼 부드러웠다. 나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은 깊었고 시간은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은 육체 같았다. 가끔 저는 꿈을 꿉니다. 청년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것같이 들렸다. 내 머리 안쪽에 있는 기억의 부드러운 살을 향해서 칼이 비스듬히 꽂히는 꿈을 별다른 아픔은 없었다. 단지 꽂힐 뿐입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나중에는 칼만이 하얀 뼈처럼 남습니다. 그런 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